깨어났을 때 그녀 앞에 뭐가 있어요? 금썰매가 있어요. 네 마리의 백설 같은 흰 고양이가 썰매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 고양이들 물에 빠뜨려 죽인 네 마리 그 고양이들이 이제 다시 나타난 것 같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흰 고양이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흰 고양이는 어 색깔이 흰 것일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흰 고양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고양이가 몇 마리든 고양이가 썰매를 끄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인상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가 썰매를 끄는 거에 뭐 썰매든 마차든 아마 여기 이 지역은 여기 땡땡 차갑게 얼어 있는 이런 호숫가이다 보니까 썰매인 거고요. 또 따뜻한 쪽의 지역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고양이가 끄는 마차. 그쵸? 예,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녀를 위해 준비된 거죠. 이 소녀를 태우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무의식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처음에 왕궁이죠. 왕궁은 어떤 곳이에요? 왕궁은 지금 바위산으로 바뀌었죠. 그쵸? 구멍이 뚱뻥뻥 뚫린 바위산으로 바뀌고 거기에서는 누가 있어요? 까마귀들만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왜? 까마귀 왕을 뭐로 바뀌기 위해서. 그쵸? 왕으로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가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소녀예요. 여기서 마술을 엄마로부터 어떤 마술을 전수받지 못한, 배우지 못한 딸인 거죠. 이 딸은 어떤 딸이에요? 바보 같은. 여기서는 뭐냐면 멍청한 그런 딸이에요. 대체적으로 동화 속에서는 멍청이, 바보들이 일을 해내요. 영웅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라도 현실에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 동화 속에서는 영웅이라는 거를 잊지 말으세요. 무의식에서는, 예, 영웅입니다. 금으로 만든 썰매는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무언가를에 앉을 수 있는 자, 뭐, 금의자라든가, 뭐, 금탁자, 아니면 금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왕이나 왕족만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썰매는 결국은 준비된 자애죠. 이 소녀. 그죠? 나중에 왕비가 될 준비된 자죠. 그리고 네 마리의 흰 고양이는 뭐예요? 그 얼음 호수에 빠져 죽은 새끼 고양이의 어떤 재탄생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다 영이죠. 그죠? 영원입니다. 자, 이제 금썰매를 타고 달려오는 하얀 고양이. 이거는 어른 호수이잖아요? 썰매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아, 추운 나라구나. 추운 나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풍요와 아름다움의 여신 프레이야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가 끌고 있는 프레이야가 보이시죠? 네, 아주 이쁜 여자예요. 이 여성은 사랑과 풍요와 아름다움을 다 갖춘 그런 여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두 마리의 그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전쟁터로 달려가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뭐 전사자들을 세르lum니르 연회석에 초대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이쁜 여성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질 것 같죠? 안 그래요. 프레이야의 남편 오드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오드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자를 내팽개치고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프레이야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늘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 눈물이 나중에 황금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은 황금을 뭐의 눈물이라고 하냐면 프레이야의 눈물이다. 이제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이 여성은 뭐예요? 방랑을 하기도 해요. 자, 사랑하는 남편한테 자,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사랑을 못 받으면 여자가 어떻게 돼요? 괴팍해지죠? 그래서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마녀가 바로 그런 인상을 주는 여성이에요. 우리가 남성에게 어, 사랑을 못 받을 때 아주 굉장히 그
독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백설공주의 그 왕비 똑같아요. 마법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다 뭐예요? 죽이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새끼 고양이가 썰매에 타세요 이러니까 이제 타자마자 막 달려가죠. 이거는 이제 다시 소녀와 새끼 고양이와의 재회죠. 예. 그래서 썰매를 끄는 새끼 고양이는 일종의 뭐예요? 저 왕이 있는 그 이게 바위, 그죠? 그 바위가 있는 그 성, 바위로 변한 성, 마법의 성이죠. 즉 그곳으로 이제 안내하는 안내자로 등장을 해요. 그쵸? 신화적으로 보자면 헤르메스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 새끼 고양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에 대한 뭐 이야기를 새끼 상징을 해석하기보다는 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재자다, 안내자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끼 고양이, 뭐, 여기서는 이제 하얀 고양이, 뭐, 이런 걸로도 나오는데, 하얗다라는 의미 앞에서 꼭 죽었다라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상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얼음 썰매를 탔는데 우지끈 하면서 갈라져요. 뭐가 갈라지는 소리예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죠. 즉 썰매가 얼음 위를 이게 나가야 되는데 얼음이 갈라져. 그러니까 썰매가 어떻게 해요? 날듯이, 그치? 쫙 날아가듯이 이제 그 바위산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은요, 뭘 느끼냐면은, 어머, 왜 그 얼음이 이게 갈라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이제 얼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음이 녹으면은 어떻게 돼? 다 빠져 죽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얼음이 녹는다는 거는 그만큼 정서가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분명히 이거는 날아서 호수를 건너서 바위에 도달했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뭐예요? 호숫가에 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쵸. 이제 이런 것 속에 함정이 있어요. 결국은 멀리 간 것 같은데 멀리 간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그 호숫가에 있는 동굴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호숫가에 있던 성은 뭐예요? 나중에 마법에 걸려서 바위산이 됐던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소녀는 거기서 내려요. 그리고 동굴 안을 두리번 거리는데 썰매는 어디예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쵸? 왜 우리가 동화 속에 환상 동화에 보면 참 그런 거 많아요. 그쵸? 막 우리로 하여금 진짜 양탄자에다 어디 양탄자로 저기 멋진 곳에다 딱 내려주고는 양탄자는 스르륵 사라지죠. 게다가 거인도 사라져요. 그쵸? 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처럼. 이게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선생님들의 잠재력, 내면의 잠재력이에요.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불러 쓸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비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잠재력은 내가 키워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얼음이 풀리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 이런 거는 사람의 심적인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예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마법에 걸린 성, 이 바위로 변한 곳이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자율적인 힘리라는 거는 결국은 잠재력이에요. 무의식은 자율적이라서 지멋대로 한다. 어느 정도 지멋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무의식이 그래도 세련되게 정화가 되고 있다면 이게 튀어나오더라도요, 그렇게 지멋대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혀 나는 무의식이라고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관심을 전혀 갖지 않고 의식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나의 무의식이 어느 순간에 자율적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뭐예요? 나를 공격해요. 그게 악마인 거예요. 그게 마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한 자예요. 이제 이런 걸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 악한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악한 힘을 빼주기 위해서는 늘 수시로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무의식을. 무의식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존중할 줄 안다면 그렇게 나를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호숫가에 있는 동굴 속은 우리가 이제 동굴, 뭐 호수 이런 것들은 다 모성이죠. 모성의 중심에 와 있어요. 지금 전체 정신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성 엄마의 자궁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꼭 엄마의 자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의식 자체가 모성이니까. 그래서 어둠의 중앙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지하계로 드러나는 무의식의 영역. 그러니까 무의식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뭐예요? 껌껌한 어둠의 지역이겠죠? 예. 그래서 금썰매나 고양이의 안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곳에선. 이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어둠이니까 무엇과 만나야 돼요? 빛과 만나야 돼요. 예, 그걸 보여줍니다.